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동사 a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마찬가지로 예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에 관련된 소, 구에 관련된 중,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가정, 영문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작은 것, 짧은 것은 앞으로 온다. 예를 들어서 A of B 하게 되면 A는 작은 것이고 B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중에서 A가 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은 것, 짧은 것은 앞으로 오고 긴 것은 뒤로 보내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을을 동사 뒤에는 전치사를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에서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을이 붙는 동사 뒤에는 전치사 you 앞에 어떠한 전치사도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조는 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치는 의문사 어순, 즉 일반적인 문장은 있는 이가가 앞에 오지만 의문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What are you doing? 에서 what이 무엇을 당신은 합니까?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의문사 또는 도치에서는 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e와 get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e와 get 동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동작을 설명하는 의미와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다라든지 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설명하는 의미와 상태를 설명하는 의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 am happy.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행복한,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ge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도 똑같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해석이 됩니다. 동작 동사일 때는 어떠한 것을 얻다, 상태 동사일 때는 어떠한 상태를 얻다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got it 하게 되면 나는 샀다 또는 나는 받았다 또는 나는 얻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 got it 똑같은 I got it 이지만 어떠한 걸 설명을 했을 때 이해했어요 라고 할 때는 I got it 이렇게 어떠한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상태를 얻었다, 이해됐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you got it. you got it은 의문문과 평서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설명을 하고 you got it 하게 되면 너 이해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you got it 하게 되면 예 이해했어요. 네 알았어요. 또는 어떠한 것을 요청했을 때 어떠한 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you got it 하게 되면 네 알았어요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에 관련된 소에 관련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단어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눌 수 있고 동작 동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태 동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She is being nice. She is being nice는 그녀는 지금 친절하다입니다. 그녀는 지금 좋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동작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상태 동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I have arrived. 나는 도착해 있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요. I arrived는 대신에 나는 도착했다. 과거만 설명하는데 I have arrived는 나는 도착해 있다라는 hav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완료라고 쓰이는 이런 의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좀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에 해당하는 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서 중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제와 조동사 부분입니다.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기본, 진행, 완료,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제는 현재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기본,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he works at home 같은 경우에는 그는 보통 집에서 일한다 입니다. 결국 works,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 현재를 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he is working at home. 그는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ing 의미는 지금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he has worked at home은 그는 일하고 있다. 집에서.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부분은 has worked at home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현재 완료 진행 시제에서는 he has been working at home에서는 그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보통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i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will과 would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뭐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may와 might는 뭐뭐일 수도 있어. can과 could에서 can은 뭐뭐 할 수 있어. could는 뭐뭐 할 수도 있어. must는 꼭 해야 돼.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아. 우리가 보통 will과 be going to를 같다라고 보는데 will은 뭐뭐일 거야, 뭐뭐 할 거야 라고 I'll do it 하게 되면 나는 그거 할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I'm going to do it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할 예정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할 거야와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는 약간 의미가 틀리겠죠.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는 약간 어감상 차이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will과 would를 그럼 뭐뭐일 거야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면 will과 would를 다르게 쓰느냐, 그것은 바로 가정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If it rains tomorrow, I'll not go with you 에서 만약 내일 비가 오면 나는 너와 가지 않을 거야. 즉 가정법이다라는 것은 가정법 현재는 미래로 해석이 되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이 된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쉽게 가정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If I were you, 만약 현재 내가 너라면 나는 내가 그것을 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If I had been you, 과거 내가 너였다면 I would have done it, 내가 했을 거야 그것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른 시제와 특이하게 가정법은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고 과거가 현재를 나타내며 과거 완료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고 예문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A, E, I, O, U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A에서는 기본적으로 A 발음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턱이 아래로 내려가는 에 발음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어 발음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으아 발음이 날 것입니다. E에서는 E와 에, 으아 발음이 날 것입니다. A에서 에와 E에서 에는 약간 발음이 틀립니다. 이것은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발음하는 에이고 이것은 턱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I에서는 I와 으어 발음이 납니다. 의 발음, 오에서는 오와 아 발음, 유에서는 유, 우, 어 발음이 납니다.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April, Apple, August, arm. 이 발음에서는 eagle, bat, earth. I 발음에서는 idea, ink. O 발음에서는 old, October. U에서는 universe,
put, umbrella.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에 어떤 발음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확률적으로 비슷한 발음을 낼 수가 있겠죠. 자음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대가 떨리는 소리를 유성음, 성대가 떨리지 않는 소리를 무성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성음은 앞에 의자를 넣어서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의는 유성음의 그 기억을 해주시기, 유성음의 유자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의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유성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F는 F, 그 다음에 V는 V. 성대를 울려가면서 발음을 내주시면 좀 더 가까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G, R, Q, 쉬. TH는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눈 소리가 있습니다. 무성음은 라는 발음이 있고, 유성음은 라는 유성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사는 이를 뜻하는 라이스와 밥을 뜻하는 라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라이스를 내야 되겠죠. 그때 라이스를 내게 되면 나는 머리에 사는 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을과 라 발음이 약간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발음을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음에서 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가 아니라 으삐 의자를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를 발음해 주시면 좀 더 가깝게 발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도 마찬가지입니다. D도 크, 뜨, 의자가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발음을 해주시면 좀 더 가까운 발음. G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억이 아니라 가 되겠지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게임. 성대를 울려가면서 소리를 내주시면 좀 더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H, K, L, M, N, P, Q, S, T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단어 있는 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즈와 스가 약간 틀립니다. 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라는 무성음이지만 Z 같은 경우는 즈 성대가 약간 울리는 유성음으로 발음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성음과 유성음이고, 유성음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좀 더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